이제 영어의 의문이 풀렸다입니다. 왜 영어 명사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주제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를 통해서 재활용의 표지라는 영어 관사의 중요한 기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언급했듯이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명사가 명사로 재활용되어 사용되고, 형용사가 명사로 재활용되어 사용되고, 그리고 동사가 명사로 재활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명사가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파트 1에서 정리했던 재활용의 방식으로 명사를 만듦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 원리 두 가지를 간략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단어의 재활용에 수반되는 필연적인 부분이 기존 단어와의 혼동 문제이다. 둘째, 단어의 재활용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혼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는 관사이다. 일반적으로 on과 같은 부정관사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고 조건에 따라 정관사 더, 집합적 복수 s, 그리고 무관사까지 모든 관사적 요소들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어의 재활용에 있어서 재활용의 표지로 사용되는 부정관사의 경우 의미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두 번째 방식, 즉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의 경우는 파트 1에서 설명했던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이 품사는 변하지 않고 의미만 추가되었다면 이번 주제인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의미가 추가되는 것 외에 품사 자체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사의 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 두 개로 분류됩니다. 먼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앞에서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의미가 추가되는 것 외에 품사 자체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형용사가 아니고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는 명사의 표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서는 명사의 표지로서 부정관사 또는 정관사를 100% 동반합니다. 이때 동반된 관사는 명사의 표지뿐만 아니라 동시에 재활용의 표지로서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전 영상에서 정리한 명사를 다시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서는 재활용된 결과로 만들어진 단어의 의미에 따라 관사의 유무와 종류가 결정되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기를 의미하는 인플루엔자와 어콜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1에서 설명했던 방식처럼 접근해 보겠습니다. 감기라는 동일한 의미인데 관사 적용에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콜드에만 부정관사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플루엔자와 어콜드 둘 중 어느 하나는
다른 의미의 단어가 재활용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둘 중에서 재활용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재활용의 표지인 부정관사가 적용된 accold가 재활용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여 사용하기 위해서는 명사를 다른 의미의 명사로 재활용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명사를 다른 의미의 명사로 재활용할 경우에는 동일한 명사로 전환이기 때문에 명사의 표지가 필요 없지만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의미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동시에 해당 단어는 이제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라는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명사의 표지가 없으면 형용사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단어의 의미가 가산명사인지 불가산명사인지와는 관계없이 항상 명사의 표지로 부정관사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감기를 의미할 경우에는 화면의 예문처럼 cold는 항상 부정관사를 동반하여 a cold라고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중에서 정관사 더를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여 특정 대상의 이름이나 별명을 붙일 경우에는 고유명사가 되기 때문에 정관사 더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sweet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 특정 인물에 대한 별명으로 사용하여 the sweet라고 할 수도 있고 특정 카페의 상호를 the sweet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명사의 표지, 재활용의 표지로서 항상 부정관사를 동반하게 되지만 그 결과가 고유명사인 경우에는 정관사 더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강조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즉 명사이든 동사이든 형용사이든지 간에 고유명사로 재활용된 경우에는 항상 정관사 더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고유명사에 왜 정관사 더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고유명사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적 개념이 존재하는 경우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즉 명사이든 동사이든 형용사이든지 간에 재활용된 결과 생겨난 단어에는 항상 집합적 복수 s를 적용합니다. 형용사에 집합적 복수 s를 적용하여 재활용한 결과 생겨난 집합체, 즉 집합명사의 예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의 표는 A라는 형용사가 재활용되어 B라는 집합체가 만들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제시한 것 뿐입니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단어들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집합적 복수 S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삼성전자 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리할 집합명사 편에서 좀 더 자세히 체계적으로 정리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가 단어의 재활용이라는 영어적 현상 때문에 발생한 결과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감기라는 의미의 추상명사인 a cold, 그리고 야채라는 의미의 집합체, 즉 집합명사 vegetables 등 재활용된 결과로 생겨난 단어들에 대해서 동사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로서 어콜드가 추상명사이고 베지터블스가 집합명사라는 것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즉 의미적 차원이 아닌 오로지 구조적 형식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구조적 법칙 2에 의거하여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화면의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영상의 주제인 재활용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마시고 명사의 종류 같은 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단지 구조적 법칙 2에 따라 형식적 기계적으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모두 화면에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2번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어가 단어를 재활용하여 명사를 만드는 두 번째 방식, 즉 형용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사를 명사로 재활용하는 방식은 이전 방식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